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맥주집과 종교 모임 관련 등 소규모 집단 감염이 이어지던 대전 지역 코로나19 확산의 불똥이 이번에는 행정기관으로까지 번졌습니다. 대전 유성구청 고위 공무원이 확진돼 구청 청사가 폐쇄됐고 전 직원이 긴급 검사를 받으면서 행정 서비스 공백까지 빚어졌습니다. 문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 유성구청에 선별진료소가 차려졌습니다. 구청 고위공무원 1명이 확진되면서 청사가 폐쇄됐고 540여 명 전 직원을 대상으로 검사가 진행됐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 주민자치센터가 아닌 자치단체 본청 전체가 코로나19로 폐쇄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어제 유성구에서 있었던 행사에 대전시장도 참석해 한때 시청까지 여파가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지만 구청장이 음성 판정을 받으면서 더 큰 파장은 피했습니다. 하지만 확인된 밀접 접촉자만 구의원 등 수십 명에 달해 방역당국은 사태 추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12월 5일 날 증상이 나왔고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그 전에 거기에 연관성 여부를 저희가 조사 중에 있습니다. 아직 이분이 어디에서 감염이 되었는지는 지금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 우려스러운 것은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그룹에 연쇄 감염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건데 어젯밤 확진된 대전 60대의 경우 앞서 확진된 직장 동료 등 해당 그룹에서만 확진자 4명이 발생했습니다. 아직 저희가 감염 경로를 모르는 상황에서 3분이 더 추가로 나왔기 때문에 또 다른 위험이 있지 않느냐라는 데에서 저희가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다. 서산에서 김장 모임을 했던 40에서 80대 일가족 5명이 무더기로 확진되는 감염. 집단 감염이 발생한 청양의 마을에서도 추가 확진자가 나오는 등 충남에서도 소규모 집단 감염과 연쇄 감염 여진 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은선입니다. 대전시가 제야의종 타종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시는 당초 어려운 한 해를 보낸 시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규모를 축소해서라도 타종 행사를 진행하려 했지만 감염병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고 시민들에게 연말 모임과 행사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하기 위해 행사 취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전 동구도 지역의 대표적인 해맞이 축제인 식장산 해맞이 희망 나눔 행사를 열지 않고 해마다 1월 1일 행사가 열리던 KT 송신탑 광장도 개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덕구도 대청호 해맞이 행사를 취소하고 새해맞이 희망 메시지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 등 온라인 방영으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고 김용균 씨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지 꼭 2년이 됐습니다. 현장에선 고인을 기리는 추모제가 열렸는데 여전히 바뀌지 않는 위험한 일터를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20대 비정규직 청년 김용균 씨가 생전에 일했던 작업장으로 추모 행렬이 이어집니다. 영정 앞에는 하얀 국화꽃이 놓였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지 2년, 고인이 맡았던 컨베이어 벨트 작업을 하고 있는 23살 후배는 바뀌지 않은 현실에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고인이 된 고 김용균 선배와 정부가 약속했던 발전 비정규직 정규직화 그리고 임금과 처우에 대한 약속은 어디 갔는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용균 선배에게 더 미안하고 착잡한. 벌써 두 번째 겨울이 찾아왔지만 책임자 처벌을 위한 소송은 이제 시작됐습니다. 20개월이 넘어서 이제 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길게 가더라도 제대로 끝냈으면 좋겠다. 김용균 씨가 숨진 바로 그 태안화력에서 지난 9월에도 화물차 기사가 작업 중 숨지는 등 일터에서의 희생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발전소 근로 현장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고 김용균 사고 특조위의 22개 권고안 역시 여전히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요구하는 노동 현장의 외침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웅성입니다. 2년 전 겨울 24살 아들을 갑작스레 떠나보낸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 이후 일터에서 노동자가 숨졌다는 소식이 들릴 때마다 달려가서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손길을 내밀고 또 안전하지 않은 현장을 바꾸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딘가에서 쓰러질지 모를 또 다른 김용균 그리고 그 가족들을 위해 책까지 펴냈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2년 전 아들의 사고 소식을 믿을 수 없어 눈물만 흘렸던 어머니 김미숙 씨. 하지만 곧 사고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평범한 주부였던 어머니는 거리로 나섰습니다. 김 씨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특조위가 꾸려져 22개 권고안이 나오고 아들의 이름을 딴 이른바 김용균법도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고 그의 겨울이 또 찾아왔지만 세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들 그렇게 만든 사람들 처벌하겠거니 하고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산업법마저 하한령을 없애버려서 지금도 2,400명 똑같이 죽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화 대전 사업장에서 폭발 사고로 3명이 숨졌을 때도, 최근 영흥화력발전소에서 화물차 기사가 추락해 목숨을 잃었을 때도 그들이 또 다른 김용균, 마치 아들 같다는 생각에 전국 어디든 달려가 위로를 건넸습니다. 특히 2년간 산재 사망사고 현장을 돌며 겪은 경험과 유가족이 느끼는 어려움, 이를 위한 조언 등을 엮어 책까지 펴냈습니다. 책 안에는 유가족들이 처음 맞닥뜨린 상황에서 벌어질 조사와 유가족이 요구할 것들, 그리고 장례 절차와 소송까지 단계별로 세세한 안내가 담겼습니다. 마치 제목처럼 불현듯 찾아온 사고로 길을 잃었다고 느끼는 유가족들을 위한 길잡이인 셈입니다. 이렇게 조직적 은폐라든지 부실한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유가족 안내서를 초기에 읽었다면. 지난해 산재 사고로 숨진 노동자는 855명, 하루 평균 2.4명이 일터에서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씨는 아들의 기일에도 추모제에 가지 않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며 국회를 지켰습니다. 너를 사랑 다 못 준 마음으로 다른 사람 살리고자 이렇게 노력했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어제 오후 1시 반쯤 아산시 배방읍 호서대 기숙사 신축 공사장에서 크레인을 타고 외벽 유리 설치 작업을 하던 30대 일용직 인부 2명이 4층 높이 아래로 추락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크레인을 내리는 과정에서 작업대 발판이 건물 유리에 부딪힌 뒤 뒤집어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크레인 기사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5년 전 행정안전부의 결정으로 당진항 매립지 대부분을 평택에 넘겨준 뒤 계속된 당진 땅 되찾기 소송, 그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당시 정부 결정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대법원 소송의 최종 변론이 열렸는데 양측은 팽팽한 논리 싸움을 펼쳤습니다. 재판부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 판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고병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5년 행정안전부는 아산만 공유 수면을 메운 당진항 매립지 가운데 서부도 외항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를 경기도로 귀속시켰습니다. 평택과 육지로 연결돼 행정 효율성이 높다는 이유에서입니다. 2004년 이후 당진시가 자치권을 행사하던 땅을 하루아침에 빼앗긴 건데 그 뒤 법적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정부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대법원 소송 최종 변론에서 충남도와 당진시는 오랜 기간 행정 권한이 있던 땅의 소유권을 강조했습니다. 당진에서 전기와 환경 등 대부분의 기반시설을 공급하고 있고 12년간 공들여 유치한 기업들도 운영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 행안부 결정에서 충남도지사에게 구두변론 기회를 주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 바다가 어느 날 갑자기 메꿔떨어서 남이 땅 있는 것은 법 상식, 법 원칙상 맞지 않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 경기도와 평택시는 당진시 관할권의 근거인 해상경계선은 더 의미가 없고 행안부 결정도 타당했다고 팽팽히 맞섰습니다. 변론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재판부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판결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 공무원 신분으로 총선에서 당선돼 겸직 논란을 낳았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선 무효 소송 첫 변론이 오늘 대법원에서 진행됐습니다.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되는 선거 무효 소송에서 황 의원 측은 공직선거법상 사직서를 제출하는 시점에서 공직에서 물러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황 의원을 상대로 소송을 낸 국민의힘 소속 이은권 의원 측은 정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이 공천받은 만큼 무효로 판단해야 한다고 맞섰으며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고 추후 선고 기일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5G는 우리나라에서 1,000만 명 넘게 쓰고 있지만 데이터 송수신 속도가 장소에 따라 느리다는 불만도 많죠. 국내 연구진이 사람이 많은 실내에서도 5G를 끊김없이 빠른 속도로 쓸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승석 기자입니다. 지난해 4월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즉 5G는 1년 반 만에 가입자 수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송수신 속도가 실내에서는 기대했던 것만큼 빠르지 않아 이른바 무의미한 5G라는 논란도 일었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공항이나 쇼핑몰, 대형 경기장 등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도 5G를 끊김없이 빠른 속도로 쓸 수 있는 실내 5G 광중계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건물 옥상에 설치된 5G 기지국 인터페이스가 1초에 최대 20GB의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28GHz 주파수 신호를 기지국으로부터 받고 이를 광신호로 바꾸어 건물 곳곳에 설치된 안테나를 통해 끊김없이 빠르게 데이터를 전송하는 원리입니다. 정기적인 그 모바일 신호를 광학적인 신호로 그대로 복사를 해서 왜곡 없이 복사해서 그 건물 실내에서 우리가 원하는 곳에 이번 기술 개발을 토대로 속도는 빠르지만 전파가 닿지 않는 곳이 많은 28GHz 주파수 기반 5G 서비스 상용화도 앞당겨질 전망입니다. 고주파로 가면서 전송거리가 짧아지기 때문에 음영지역도 많이 더 3.5GHz보다 더 많이 늘어나게 되는 음영지역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고요. 국내의 한 이동통신사는 해당 기술을 토대로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 끊김없이 빠른 5G 실내 서비스를 선보일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이전을 놓고 대전 지역 반발이 거센 가운데 다음 주 공청회를 앞두고 내일부터 관련 전자공청회가 진행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로 사전 신청자에 한해서만 오는 17일 공청회에 참석하게 하고 내일부터 행안부 홈페이지나 국민참여 플랫폼 광화문 1번가에서 추가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행안부 정문 앞에선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과 시민단체의 중기부 이전 반대 천막 농성이 열흘 넘게 진행 중입니다. 네, 어제 뉴스데스크 진행상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MBC 뉴스데스크 대전, 세종, 충남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